네, 컴퓨터 공부방 컴퓨터 과학개론 정기철입니다. 지금 컴퓨터 과학개론이라는 교재 4장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오늘 4절, 4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4장의 마지막 절이어서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파트를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주격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운영체제에서 보조격장치의 관리는 파일 시스템이나 등등의 파트에서 많이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메인 메모리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7쪽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 관리 파트를 우리 컴퓨터 개론책에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넣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얼마나 자세히 넣을까도 많이 고민되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의 마지막 가상 메모리 등등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일단 개념적인 이야기만 소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우리 메인 메모리 관리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게 다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단어죠. 근데 예전에는 유니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예전에는 유니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전체의 메인 메모리라면 운영체제 영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 운영체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메모리 관리 관점에서는. 즉 이때는 운영체제는 운영체제와 사용자 프로그램이 구분된 구분된 지점만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를 침범하지 못하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 주소, 여기를 0번지다라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생각하게끔만 관리를 해주면 되죠. 이게 유니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역할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니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그램이 인풋을 요청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겠죠. 이런 대기 시간에는 CPU가 놀게 되죠. 그래서 CPU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당연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윈도우저 같은 기법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페이징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근데 페이징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전에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 썼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는 분할 메모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분할 메모리 기법인데 첫 번째는 고정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 두 번째는 가변 분할 메모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분할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분할의 크기나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방법, 분할의 크기나 개수가 가변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고정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은 Fixed Partition이라고 하고요. Fixed Partition, 영어로는요. 가변은 Variable Partition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는 Variable Partition이라고 하는데 그 고정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은 우리 옷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 요즘 이런 단어 쓰나요? 기성복. 기성복이 무슨 말이죠? Already made이죠. 미리 만들어진 옷이죠. 우리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죠. 거기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서 입게 되죠. 그렇지 않고 본인의 몸에 딱 맞게 맞춤복 스타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고정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은 기성복과 비슷해요. 가변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은 맞춤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성복, 맞춤복 요 개념을 머리에 둔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메인 메모리 관리 기법을 배우고 있는데 분할 메모리, 파티션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 고정 분할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전에 썼던 방법입니다.
고정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은 분할된 메모리 구조가 부팅할 때 딱 고정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할의 그러니까 파티션의 개수와 각 분할의 크기가 고정됩니다. 픽스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픽스드 된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분할이 1, 2, 3, 3개인데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이런 방법을 고정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성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성복을 우리가 어떻게 고르죠? 분할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기성복 옷이 여러 개의 옷이, 예, 여러 개의 옷이 있는데, 옷을 자기 체형에 맞게 고르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분할이 여러 개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기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분할에 들어가는지 좋을지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 주는 게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실제 분할 1, 2, 3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로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세스 1, 2, 프로세스 3 이렇게 로딩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다른 영역으로 침범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파티션마다 그 파티션의 시작 주소와 끝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하드웨어상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에 분할의 시작 주소와 끝 주소를 기억합니다. 그 레지스터를 하한 레지스터, 상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요 바운스가 아니고 바운드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레지스터, 하드웨어 레지스터의 도움이 있어야겠죠. 이게 고정 분할 관리 기법입니다. 근데 이 고정 분할 관리 기법은 예를 들면 지금처럼 분할이 4개가 존재하고 각 분할의 크기가 뭐 킬로바이트씩 정해져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작업 4번이 시작되고 지금 번호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이 실행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작업 4가 시작되면 30kB니까 적당한 걸 찾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업 4는 실제 40K 중 30K만 쓰고 있다고 칩시다. 이 고르는 방식에 어떤 분할, 어떤 파티션을 선택할지는 또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업 3이 시작되었다고 쳐요. 작업 3도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또 여기 분할 3에 로딩되어서 요 영역이 안 쓰고 있다고 칩시다. 아까 작업 4는 여기가 미사용이죠. 그 다음에 작업 2가 20kB가 와서 딱 맞는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1, 태스크 1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15kB예요. 15kB는 지금 여기는 10KB 미사용인데 여기 15KB 미사용이 있군요. 그렇지만 이건 픽스드 파티션이어서 미사용하는 파티션을 새로운 파티션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할당하고 나서 미사용으로 남는 영역은 향후에도 못 씁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는요. 이런 걸 내부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 단편화를 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작업 1이 15kB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미사용은 10K고 나머지 여기 15K와 10K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단편화이기 때문에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조각난 것들을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실제 15kB를 로딩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로딩을 못하죠. 이것도 단편화입니다. 이런 단편화를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픽스드 파티션 방법은 단편화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편화 중에 이제 내부 단편화는 특정 파티션의 그림을 다시 볼게요. 특정 파티션, 여기 분할 3이 있으면 분할 3에 원래는 30kB인데 15kB짜리만 로딩하고 나니까 15kB가 남죠. 이걸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빈 공간을 말하는 거고, 외부 단편화는 이런 파티션들이 조각나서 여러 개 분할되어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어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 파티션은 기성복이죠. 기성복은 옷을 찾아 입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관리하는 또 메모리를 할당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지만, 빠른 방법이지만, 이런 단편화라는 나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요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지금 설명이 정확히 잘 전달되었는지가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요게 픽스드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픽스드 파티션의 단점이 있으니까 variable 파티션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가변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이죠. 여기서 variable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의 개수, 파티션의 개수도 가변적이고요. 각 분할의 크기들도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팅할 때는 그냥 파티션이 한 개짜리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그 딱 맞는 맞춤복 스타일로 분할해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팅할 때 빈 공간으로 파티션 하나가 있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차례로 실행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프로세스 실행되면 10K 바이트 딱 맞춰서 딱 잘라줘요. 맞춤복입니다. 맞춤복이니까 내부 단편화는 생길 수 없다죠. 근본적으로 내부 단편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내부 단편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가 20kb면 20kB, 프로세스 3번이 15kb면 15kB, 프로세스 4번이 30kB면 30kB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겠죠.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3번이 종료되면 이게 해제되고 여기가 빈 공간으로 남겠죠. 그래서 15kb의 빈 공간과 25kb의 빈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40kB를 요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려고 하면 각각은 15, 25로 합치면 40인데 떨어져 있어서 못 쓰게 되죠. 이게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variable 파티션도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외부 단편화를 variable 파티션인가 파티션의 개수나 크기를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 30kB를 위로 쭉 옮겨서 그러니까 빈 공간을 합쳐버립니다. 이 합치는 과정을 압축, 즉 컴팩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variable 파티션도 외부 단편화는 생길 수 있지만 컴팩션, 압축 과정을 통해서 외부 단편화를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스를 실행 중에 옮긴다는 것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일이죠.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픽스드 파티션과 variable 파티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티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건 이제 픽스드 파티션이나 variable 파티션이나 뭐 똑같습니다. 픽스드 파티션도 메모리를 로딩했다가 프리했다가 하다 보면 파티션 간에 이렇게 빈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할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빈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당할 때 어느 파티션을 할당할까 한번 고민해 보죠. 예를 들면 딱 9kB짜리 프로세스가 실행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면 분할 1, 2, 3, 4 중에 어떤 분할에 할당을 했으면 좋을까요? 분할 1번, 그죠? 분할 1번. 픽스드 파티션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10kB에서 9kB니까 1kB가 내부 단편화가 적어지겠죠. 만약에 variable 파티션이라면 1kB 조금 남는 것을 나중에 컴팩션 과정으로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맞는 곳을 찾아주면 좋겠죠. 그럴까요? 그렇게 할당하는 방식이 최적 적합입니다. best fit이죠. 가장 딱 맞는 곳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최악 접근이죠. 예를 들면 9kB를 여기 분할 4에 할당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variable partition이라고 해도 분할 4에 할당하고 나면 바로 옆에 큰 덩어리가 남게 되죠.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를 로딩하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컴팩션을 하지 않더라도요. 근데 베스트 핏을 할당하고 나면 조금 찌끄러기가 남으니까 이놈을 쓰려면 컴팩션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컴팩션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작업이라고요. 그게 worst fit입니다. 앞에 설명드려야 되는 최초 적합 first fit은 파티션을 순서대로 찾아보다가 처음에 딱 맞는,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first fit, best fit, worst fit 각각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쪽인데요. 160쪽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참고, 교재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면 분할 3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프로세스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메모리 시작 주소, 끝 주소, 이걸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라고 했고, 이게 바운드라고 했죠. 바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리밋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개념적으로는 분할 3에 들어있는 어떤 프로세스는 자신의 시작 주소가 0번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인은 어차피 여기밖에 못 쓰니까 여기가 0번지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심플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여기가 0번지잖아요. 거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주소는 라지컬 어드레스라고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주소라고요.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0번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 메인 메모리가 우측에 여기 있는데, 메인 메모리는 예를 들면 여기가 3720번지일 수 있죠. 그러면 메모리에게 주소가 넘어갈 때는, 즉 CPU에서 주소가 나와서 메모리에서 넘어갈 때는 여기는 37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3270, 즉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일을 내부적으로 운영체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소 바인딩이라고 해요. 프로그래머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어드레스 바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CPU에서 나오는 주소를 로지컬 어드레스, CPU에서 나오는 주소, 개념적으로는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로 들어가는 주소를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CPU에서 여기서는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라지컬 어드레스가 나오면 그걸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모듈이, 하드웨어 모듈이 있어요. 그 놈을 MMU라고 합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죠. 그래야만 어드레스 버스에 실제적인 주소가 실리고 이놈이 메인 메모리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서 나온 주소가 MMU,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을 통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뀐다. 그 바뀌는 과정을 어드레스 바인딩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는 설명을 생략했었습니다.